네, 문무일 총장님. 네.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진실규명과 정의구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총장님이와 모든 검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고 정말 특별하게 마련된 국회위원회지 않습니까? 앞으로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국민께서 바라시는 사법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저도 경찰관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적을 버리고 이 사개특위 내에서만큼은 경찰이라는 친정을 잇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걸려온 모든 전화를 다 받지 않고 있고요. 만나던 약속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보더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고 경찰관 출신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늘 가지고 계시겠죠.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만 나오면 늘 국민들은 예상했습니다. 저건 둘이 다투다 끝나겠지.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소속, 자기의 당, 자기 편, 이 입장에서 탈피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로 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 당시에 유명한 말이죠. 엄상섭 당시 의원님, 검사 출신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검찰 파쇼를 부른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경찰은 총장님 우려처럼 중앙집권적 조직에다가 정보를 쥐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일제잔재를 깨끗이 숙청하지 못한 당시 경찰에게 수사권마저 준다면 경찰 파쇼가 될 것이다.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그렇죠? 한시적으로 검찰 파쇼를 아프지만 받아들이자. 지금은 6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지금 그 오신환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검찰로 인해서 발생한 폐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게 결국 엄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찰 파쇼가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그런 지적을 받던 시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검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기 이전에는 또 경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잠깐만요, 총장님. 합리적으로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네, 좋습니다. 충분히 걷어낼 수 총장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총장님이 앞선 답변 중에는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시각보다는 검찰 조직, 검사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질문 드리면 경찰도 그렇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듣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탈피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이제 오후에 경찰청장 나오시지만 경찰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겁니다. 경찰의 잘못 많습니다. 과연 경찰, 검찰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영국 경찰은 잘 아시죠? 1985년 이전까지는 수사 기소 다 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신뢰를 받았으니까 총장님 말씀처럼 자치경찰이었고요.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있었고요. 그러니 잘하겠거니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수사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사건 조작, 뭐 테러리스트라고 6명을 허위로 기소해서 우리나라 같은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고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가 주도를 해서 경찰 의견은 거의 무시하고 기소청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낸 거죠. 지금 우리가 영국의 85년도와 유사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에게 당연히 더 큰 권한 주면 안 됩니다. 경찰 개혁해야 됩니다. 자치경찰, 정보경찰의 완화든 분리든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민주적 통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변하지 않겠어라는 태도는 저는 좀 버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것은 저는 네. 찬성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같이 가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지 그 우려를 두 쪽이 똑같이 갖고 계세요. 경찰은 마찬가지로 왜 우리 보고만 변화라고 하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뭐 검찰이 검찰 얘기하실 수 있고 경찰은 경찰 얘기하실 수 있는데 결국 답은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법농단에 분노하는 것은 판사님들이 그들이 가지고 계신 재판권과 법률에 대한 집행권 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를 하려 하셨고 청와대가 결탁하고 국회에 로비를 하면서 원하던 것을 불법하게 헌법적인 원칙에 어긋나게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검찰이 가지고 계신 강한 힘 이것을 활용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만약에라도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불리한 결과는 나오도록 해서는 안 돼라고 하신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경찰도 똑같고요. 경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의원들 한 명 한 명 접촉하고 압박하고 절대로 경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무런 결과도 나지 않는 무산시켜버리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역사에 죄를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경찰의 경우에도 그런 논의가 진전되면서 결국 부득이하게 뭐 부득이한지 모르지만 논의 결과 국가 경찰도 별도로 창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인 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런 논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